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본 그런 그림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의 모델을 보고 이상적인 혹은 고전주의적인 예술 작품을 만드는 그런 그 장면을 그린 거예요, 그림으로. 그런데 주로 고전적인 미를 추구하는 작가들은 지금 이 피그말리온과 갈라테아 이야기가 본인들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작가들이 이런 것들을 다른 버전으로 조금씩 다르게 했는데, 우리가 문제로 출제했던 이 그림에서 학생들이 대부분 기본적인 포지션은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구체적으로 관찰하면서 그것과 그것을 사람들에게 설명 가능하게 연결하는 것에서 좀 실패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무게라는 힌트와 그 다음에 발레에서 이렇게 무게를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는 춤을 두 개 힌트로 보여줬었는데요. 그래서 뭐 거의 정답에 도착한 그런 학생들의 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몇 개 제가 가산점을 줬고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시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모델의 이 팔근육과 이 조각 작품의 팔근육이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근육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근육이 좀 더 모델이 발달돼 있죠. 모델이 발달돼 있는데 이 조각상은 이 근육이 좀 더 매끄럽습니다. 그러니까 근육은 사라지게 하고 형태만 남긴 거죠. 근육이나 형태나 똑같은 말 아닌가? 그런데 그 미세한 차이를 주면서 이게 무게를, 그러니까 우리의 근육은 어떤 방식으로 생깁니까? 우리가 지구라는 중력 환경 속에서 내 몸이라는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서, 또 내가 쥐는 도구들의 무게들을 지탱하기 위해서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물질의 본질이 무게고 그 다음에 정신의 본질이 자유다 라고 말했을 때, 그 물질의 본질인 무게, 그리고 그 다른 말로 하면 중력인 거죠. 그 중력이 있는 세계 속에서 물질인 몸인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부차적으로 생겨나는 모든 것, 이걸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학생들은 감정이랄지 색채랄지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것으로 지금 생각하면서 색채가 살색에서 흰색으로 변한 것, 그리고 좀 더 무게감이 보이는 이런 육체에서 좀 무게감이 좀 덜한 흰색으로 변한 거, 이런 것들을 주로 주목했던데요. 사실은 그런 지점 뭐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이런 근육, 여기도 근육이 있고요. 그다음 어깨에도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승모근 근육도 모델은 살짝 발달되어 있는데 이 조각상에는 그런 게 없어요. 또 이 대퇴부, 그러니까 무릎 윗부분이죠. 무릎 윗부분이 근육이 발달되어 있으면 이게 이렇게 둥그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무릎 윗부분이 이렇게 둥그래요. 모델은 둥그런데 이 조각상은 반듯하고, 그 다음에 특히나 이렇게 그 좌대에 앉아 있잖아요. 모델이 좌대에 앉아 있는데 살덩어리가 있는 인간은 본인의 무게 때문에 이게 짓눌리겠죠. 엉덩이가 짓눌리고 엉덩이가 펑퍼짐해집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조각상에는 거의 없어요. 그 조각 작품에는. 그래서 이게 무게가 있는 존재, 그러니까 신은 이성화된 인간의 모습을 갖춘 신은 무게가 없기 때문에 의자도 필요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인간이 강력하게 신을 인간화된 모습으로 가지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충돌하는 거예요. 신은 인간화된 모습 혹은 형상을 가질 수 없는 거라는 관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신을 형상을 보고 싶은 충동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지금 서로 모순되는 그런 지점인데, 그것을 고전적인 미에서는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모습을 닮은, 동시에 그러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살덩어리, 무게, 중력의 지배로부터 인간이 적응하면서 생겨야 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고전적 조각상들이 생겨났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발레도 어떤 중력을 거부하는 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주 사뿐하게, 물론 중력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까? 그 인간, 무용수도 인간인 한.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수련을 겪겠죠. 그리고 발끝은 굉장히 아주 까맣게 멍들어 있고, 또 근육들은 굉장히 발달돼 있겠죠. 그렇지만 아닌 것처럼 보이는 가상을 만드는 게 발레예요.
그래서 전혀 무게가 없는 것처럼 가볍게 뛰어오르는 것처럼. 그래서 남자 무용수가 허리를 잡고 뒤에서 있다가 탁 점프하면은 쑥 들어가지고 발끝으로 탁 서게 만들어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주로 발레가 중력을 제거하는 가상을, 그러니까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는 가상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고전주의 미학이 그런 방식으로, 자, 인간과 신의 사이 존재로서 인간에서 어떤 동물적이고 물질적인 것들, 육체적인 것들을 제거하고 이 정신적인 것들로 고양하려고 하는 그런 예술 표현 방식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게 뭐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거기는 인간도 없는 것 같고 감정도 없는 것 같고 메마른 것 같고, 지금 우리들이 이런 웃고 즐기는, 또 울고 웃는 그런 어떤 애환이 전혀 담겨있지 않은 그런 예술들은 나는 싫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그런 의견들도 꽤 있었습니다. 뭐 싫단 말은 안 했지만 그런 게 결여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여전히 고전주의적인 어떤, 고전주의로부터 형성된 어떤 정신적 특성으로부터 강하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자, 여러분, 우리들이 외출 준비를 한다, 혹은 제가 지금 촬영 준비를 하기 위해서 나갈 일도 없는데 그 샤워하고 씻고 뭐 얼굴에 뭣도 바르고, 바르는 걸 잊어먹었네요. 바르고 뭐 머리에 무스도 바르고 그 드라이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외출을 준비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바꿔보면 내 몸에 있는 동물적 특성을 제거하는 거하고 똑같은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자, 우리는 몸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내가 동물임을 가장 강력하게 확인하는 순간이 어디입니까? 뭐 여러 가지 순간에 확인할 수 있겠죠.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내 몸에서 땀 냄새가 확 날 때, 또는 그거보다 더 강력하게요, 화장실에서 소변이나 대변을 볼 때, 그리고 밑에서 올라오는 쭉 냄새 있잖아요. 그걸 내가 맡을 때, 그럴 때 저는 내가 인간이구나, 내가 동물이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혹시 그런 거 깨닫지 않더라도 만약에 제가 화장실을 이를 보고요, 물으려고 나가는데 누구 아는 사람과 마주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방금 이를 보고 나온 곳에 들어가요. 그럼 어떻겠어요? 엄청 괴롭겠죠. 왜 괴로워요? 그 왜 괴로운 걸 생각해 보십시오. 왜 다른 사람이 나의 동물됨을 확인하는 게 괴로울까? 그냥 그 냄새가 악취여서? 인간보다 후각이 2000배나 발달한 개는 서로 인사를 항문에 대고 해요. 냄새를 맡으면서, 누군지 확인하면서. 걔들에겐 그게 전혀 악취가 아닌 거죠. 인사인 거죠. 우리가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악수를 하는 것처럼 그런 인사인 거죠. 그러니까 똥냄새 자체가 역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거로부터 인간의 동물됨을 확인하기 때문에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확장시켜 보면, 우리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혼자 밥을 먹기도 하지만, 혼자 밥을 먹고 또 그 적응해야 하는 순간이 있죠. 그런데 늘 같이 밥을 먹다 보면 혼자 밥을 먹는 게 되게 괴로워요. 왜냐하면 혼자 밥을 먹고 있다는 것은 내가 이 밥 먹는 것이 주요한 활동이라는 것, 그래서 이걸 내가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럴듯한 레스토랑에서 앉아서 뭐 음료와 또 맛을 즐기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밥을 먹어요. 그러면 그것은 밥이라는 것의 중요성, 즉 내가 동물이기 때문에 먹어야 한다는 중요성을 좀 약화시켜 줍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정신적인 활동으로서 대화를 즐기면서 부차적으로 밥을 먹는 것 같은 그런 가상을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장면들을 연출하고 싶어 하고, 그런 장면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올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혼자 밥을 처먹고 있는 거, 이런 것은 왠지 스스로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그걸 먹지 않으면 죽는 존재인 동물이라는 것을 내가 증명하는 그런 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노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꺼려지는 겁니다. 우리가 외출 준비를 한다는 것은 몸에 나는 딴 냄새, 자면서 흘린 침자국, 콧물, 눈곱, 떡진 머리들을 제거하고, 이렇게 아주 향기로운 머리, 향기로운 몸, 또 매끈하게 정리된 잡티 없는, 혹은 이런저런 뭔가 이렇게 각질이라고 하나요? 각질 같은 게 없는
그런 얼굴에 도자기 피부라고 하죠, 흔히. 도자기 피부 혹은 머리가 이렇게 쫙 너울거리면서, 또 남자는 이렇게 바람에 쫙 날리는 것 같은 머리를 하면서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이지만 육체가 아닌 것 같은, 그래서 신인 것처럼 보이는 걸 만드는 것을 우리는 주로 외출 준비해서 하는 거예요. 외출할 때는 우리의 육체됨의 특징들을 다 지웁니다. 또 육체됨의 특징 중에 욕구 같은 거 또 있을 수 있죠. 욕구를 투명하게 드러내는 사람 대부분 싫어해요. 욕구를 스스로는 투명하게 드러내지 못하니까 왜 나는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욕구를 저걸 내가 원해 라고 말을 못할까 괴롭기도 하죠. 그런데 저걸 정말 원하는 것을 너무 확실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대부분 괴로워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욕구, 육체하고 관련된 욕구를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전적 미를 볼 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고전적인 정신적 성향, 즉 동물인 거를 감추고 배제하며 신이 되고 싶은 것,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뭐 화장을 한다는 것도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동물적 특성들을 싹 없애는 거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개성들을 싹 없애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형식을 강조하는 고전주의, 형식을 강조하는 넓은 의미에서 고전주의는, 그래서 대칭, 좌우 대칭, 또 포즈를 취하더라도 양쪽에서 좌우 대칭, 건물을 짓더라도 중앙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또는 어떤 중심을 강조해요. 그래서 감정에 있어서도 내가 이 상태에서 모든 다른 감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감정의 중간, 어떤 것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그래서 모든 감정으로 나아갈 가능성만을 갖춘 그 중앙을 강조하지 어떤 감정 상태에 빠져 있는 걸 잘 표현하지 않아요, 고전적 미에서는. 그래서 대칭과 고전적 절제된 동세, 그리고 절제된 감정이 있는 듯 없는 듯 보이는, 그리고 있어도 아주 조금만 가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의 스펙트럼을 보면 중앙에서 약간 슬픈 것과 정말 얼굴을 깨트리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런 것까지, 아주 극단적인 감정, 슬픈 감정까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거의 중앙에서 표현되는 게 고전적 예술작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성화된 신체, 그래서 마치 육체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 절제된 동세.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전적 예술작품을 보면 특히 회화작품 같은 경우에 약간 조각상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으로 말하면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어색한 포즈를 짓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리고 왜 사람들이 저렇게 어색하게 그랬을까? 그런데 그게 바로 절제된 동세, 그리고 고전주의가 지향하는 고전적 조각상에서 따온 포즈들을 어떤 절제된 방식으로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고전적 예술 작품들이 좀 딱딱해 보이는 겁니다. 그 무대 위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또 여러분들이 봤던 발레 같은 경우도 이렇게 수직으로 중력을 거부하는 춤. 그래서 몸은 무용은 몸으로 하는 거니까 가장 인간의 육체에 가까워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천상의 존재인 것 같은 가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끝없이 수련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발레리나의 발이 고통스럽겠지만, 토슈즈를 신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슈즈를 신고 꽃발을 신는 것도 몸이 가벼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아주 새털처럼 가벼운 가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죠. 근데 왜 인간은 그렇게 아름다움, 다른 말로 하면 보편성, 그러니까 외형에 있어서의 보편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고전적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근데 여러분도 잘 경험해 보셨겠지만 이런저런 미인들, 아름다운 여성들, 또 잘생긴 남성들을 보면 굉장히 막 설레고 그 다음에 모든 걸 주고 싶고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느낌이 드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그래서 보편성의 철학적으로는 보편성이라는 것은 역사와 문화와 인종과 시대를 통틀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기반을 보편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보편성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것이 만나는 집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별자들이 혼자 나름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환경이라면 보편성이라는 거, 사회를 구성한다는 거, 국가를 구성한다는 거, 이런 게 다 무의미하죠. 그런데 인간은 국가와 사회와 공동체를 구성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럴 때 우리가 서로 공통이 되는 집안이 뭘까? 또 우리가 전혀 낯선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낯선 존재들을 만났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외국에 놀러 가가지고 그 사람의 집에서 하룻밤 묵게 되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다양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언어적 차이, 생김새의 차이, 또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가 최소한 어떤 보편성, 사람 사는 것은 그래도 외적으로는 다르지만 어느 정도 공통된 집안이 있구나 하는 게 그 보편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보편성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개변자들을 만나게 해주는 집안입니다. 아름다움 혹은 외형에 있어서의 보편성도 마찬가지예요. 또 마찬가지여서 우리들이 그런 보편적인 형상을 가진, 그래서 아름다운 사람에게 깊이 빠져드는 이유는 그가 그만큼 나하고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집안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공통된 집안이 많다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도 예상하고 있겠지만 어떤 인간적인, 동물적인 것을 배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엄청나게 괴로움을 주는 것이기도 하죠. 뭐 쉽게 생각해 보면 성형수술이랄지, 성형수술할 때 우리가 드는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또 하이힐을 신을 때 비례를 변화하기 위해서 하이힐을 신거든요. 하이힐을 신으면 몸 전체 길이가 길어지고 그만큼 머리 크기가 작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이힐 같은 거 신고 다니면 얼마나 발이 고통스러워요. 또 뭐 보정 속옷이랄지, 또 화장하는 시간과 또 화장을 하고 날 때 그 피부가 갖는 어떤 데미지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늘 아름다움, 그래서 항상 인간이 동물이기를 거부하고 신적 존재가 되기 위해서 늘 몸과 감정은 이렇게 옥죄어 왔던 거죠. 그런 지점이 고전적 예술 작품이 가지고 있는 가장 어떤 부정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전적 예술 작품에는 동물로서의 혹은 감정을 가진 인간이 없다는 것, 이것이 고전적 예술 작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